어디 봅시다. 여기 우리 확률이라는 게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문제라서 이제 경우의 수를 됐다 열심히 세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중에서 좀 까다로운 게 거기 배수 문제들인데 거기 한번 카드 문제 보실래요? 그래도 좀 25-1 같이 주사위에서 나오는 수들로 5의 배수, 9의 배수, 4의 배수는 배수 판정법만 알고 계시면 이제 경우의 수 세는 게 그닥 막 되게 손이 많이 가지는 않는데 이제 25-2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은 좀 괜찮아. XY가 3의 배수. 자, 여기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라고 이제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XY 곱이 3의 배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X 또는 Y가 3의 배수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 또는 Y가 이제 3의 배수가 이제 되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1에서 13까지 수 중에서 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할 게 여기서 XY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 특징상 우리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경우는요. 여기 2, 3 바꾸고 3이 바꿔도 우리가 곱은 6으로 똑같잖아요. 이런 걸 하나라고 치고 이제 세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괜찮죠? 그러니까 XY의 순서는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에서 13까지의 수 중에서 만약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의 가지수를 다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는 13개 카드 중에서 두 장 한꺼번에 뽑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전체 경우의 수를 이따가 2번에서도 구할 건데 거기서도 이제 13 곱하기 12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곱의 결과가 같으면 즉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 순서를 다르게 해서 x가 2고 y가 3, x가 3이고 y가 2인 거는 이제 중복되는 경우라 보고 이제 하나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에서 13까지 중 우리가 x 또는 y가 3의 배수면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3의 배수인 것들 자, 요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x가 3이면서 우리가 이제 3을 제외한 이렇게 이제 13까지 수를 다 짝지으시면 XY 곱은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12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12개가 쭉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12개씩 3에 대해서도 x가 6일 때도 9일 때도 10일 때도 우리가 이제 1에서 13까지는 3의 배수가 총 4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12개씩 하나, 둘, 셋, 네 번 모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6이 x로 꼽혔을 때 6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수를 6이랑 곱했을 때 다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다 세면은 우리가 6 곱하기, 아니, 6 곱하기 아니라 12 곱하기 4에서 12를 4번 더할 거니까 10의 4배에서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런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게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자, 여기서 3, 6이 있겠죠? 그러면 6, 3은 이제 중복된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3, 6, 이런 식으로 6, 3, 이런 거는 같은 순서수니까 이제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3의 배수끼리 짝지어지는 경우를 이제 제외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로 세서 이제 제외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3, 6, 6, 3만큼은 이제 한 수수쌍으로 켜주시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 줄이셔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3, 9, 9, 3, 3, 12, 12, 3 이렇게 이제 일일이 세다 보면은 이제 6, 3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제 3을 제외한 나머지 6, 9, 9, 6 자, 6, 12, 12, 6 이런 거 애들을 다 지워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6, 12, 12, 6까지 했고 이제 9, 12가 남았죠. 자, 이렇게 얘네들은 딱 한 번씩만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2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들을 두 번씩 세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총 이게 두 개씩을 다 하나로 줄여서 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가지를 이제 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6쌍은 하나로 세셔야 되니까 경우의 수를 6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긴 했는데 요놈을 이렇게 세실 수도 있어요. 3, 6, 9, 12 이렇게 3의 배수 이렇게
4개에 대해서 4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뽑아서 짝지은 다음에 이렇게 12쌍의 3회배수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로 줄여서 세야 되니까 이렇게 순서 바꾸는 경우 둘이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니까 이렇게 2로 나눠서 이게 나왔다고도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자, 계산으로 할 거면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좀 어려운데 1번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설명 들어도 막 이게 되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2번 같은 거는 조금 달라. 자, 2번 같은 거는 3의 배수가 정확하게 되기는 되는 건데 x의 y의 곱에서 1을 뺀 수가 3의 배수거든요. 자, 그럼 거꾸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만약 이항한다면 x, y의 곱은 3의 배수에 1을 더한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이 뭐뭐뭐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면 뭐 일단 1부터 시작해서 뭐 원래 3의 배수에 1을 더한 수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자연수의 세상에서는 4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1부터 시작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3의 배수인데 1을 더한 거 수는 우리 실제로 3k 플러스 1꼴이라서 이제 1차함수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3씩 증가해요. 얘네들도. 이런 등등등등. 3씩 증가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3씩 증가한다는 게 이 문제에서 조금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이제 핵심 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 빼기 y, x 곱하기 y에서 1 뺀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시키는 것들은 이거는 전형적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이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요. 전체 경우의 수는 13개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2장을 뽑아서 수를 만드는 경우라서요. 우리가 1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우리가 뽑히는 순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3개 중에 하나 뽑고 남는 12개 중에 하나 뽑아서 순서를 다르게 해서 센 다음에 자, 뽑힌 2개끼리 경우의 수가 순서가 바뀌어도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경우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순서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누기 2를 해서 그러면 경우의 수가 78개 되나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3개 중에 2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뽑아서 우리가 수를 곱하는 경우니까 자, 이렇게 순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나누기 2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해야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곱해서 4가 되고 7이 되고 10이 되고 13이 되고 16이 되는 경우들을 조금 일일이 노가다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노가다를 할 때 요걸 이용해서 좀 세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 뽑히는 두 수 중에 1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 여기는 x 또는 y 중에 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이 포함되는 경우 그러면 1 곱하기 2부터 시작해서 1 곱하기 3 등등등등등 넘어가서 1 곱하기 13까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되는 애들 중에 걸리는 애가 누구냐면 1 곱하기 4예요. 자, 1 곱하기 4가 걸려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온 수는 뭐냐면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3의 배수에다가 1 더한 꼴에 해당하는 수는 뭐냐면 3 증가한 7이라고.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이런 거 일일이 다 세서 만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이 다음 거는 30 증가하는 거니까 1 곱하기 7.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면 돼.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 곱하기 10이겠죠? 자, 요거 하나 딱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3까지 있겠죠. 우리가 이제 13까지 카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이 포함될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좀 셀 거예요. 자, 그러면 2를 포함하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 거만 잘 찾으시면 돼요. 여기선 2 곱하기 1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수와는 곱하지 않습니다.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 등을 해서 처음에만 노가다 딱 하면 돼요. 2, 3, 6. 3일 쓰니까 안 되죠? 2, 4, 8. 나머지 2죠? 2, 5, 10. 나머지 1인 거 맞나요? 그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을 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5. 그래서 3에 비해서 1 더하는 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니까 2 곱하기 5 올커니. 그러면은 자, 여기서 2 곱하기 6, 2 곱하기 7 이렇게 해보면 다시 나머지가 0,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2 곱하기 8이 딱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2 곱하기 8이 그 다음 거라고 다 바로 예상을 할 수도 있는 이유가 물론 일일이 해봐도 알겠지만 열심히 머릿속에서 구구단 해봐도 알겠지만 2 곱하기 8이 그 다음에 딱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2 곱하기 5랑 2 곱하기 8은 우리가 여기는 2랑 곱하는 수들이 변한 거니까 2가 더해지는 횟수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 2가 5번 더해지고 2가 8번 더해졌으면 총 6이 증가한 거 맞죠? 그럼 3씩 증가해서 나오는 수들 중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6이 증가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수들끼리는 3씩 증가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수들 사이에는 어떤 거 두 개를 고르면 6씩 증가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의 배수에 1 나눈 수인가 3의 배수에 1 더한 수 중에서 내가 여기 4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6을 더해서 원래 3씩 증가하는 식으로 수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6을 증가시켜 볼래? 라고 해도 똑같이 3의 배수에 1 더한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2 곱하기 5에서 2 곱하기 8로 가로 찾아도 돼. 그러니까 뒤에 오는 수가 3 증가하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거 뭐겠어요? 2 곱하기 몇이 딱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일까요? 이런 꼴일까요? 2 곱하기 얼마일까? 10?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 거 그냥 2 곱하기고 2 곱하기 10 일일이 안 해봐도 그냥 2 곱하기 10이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3의 배수의 1 더한 수들도 3씩 증가하는 규칙으로 수들이 쫙 나열될 텐데 걔네들끼리는 어떤 거 두 개를 묶으면 6씩 증가하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2 곱하기 10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럼 3 포함하는 거. 자, 3보다 작은 수는 제외해 3 곱하기 4 안 되고요. 3모 안 되고요. 36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3이 포함되어 있으면 3의 배수들이니까. 그럼 3 포함한 애들 중에서는 이렇게 3의 배수에 1 더한 꼴이 안 나오겠죠. 해보나 마나요. 자, 그래서 4로 바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면 바로 패스 할 거예요. 자, 4 포함. 그러면 4, 5, 20. 안 되겠죠? 4, 6에 24. 당연히 3의 배수니까 안 되고 4, 7, 28. 자, 이거는 1 남는 거 맞나요? 오케이. 그럼 4, 7, 28. 그럼 첫 번째 거 골랐으면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뒤에 오는 수들 3 증가시키면 돼요. 반드시 4 곱하기 10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왜냐하면 자, 지금 여기서 얘네들의 차이가 정확하게 12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30 증가하는 수들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4개 건너뛰면 12가 증가하는 수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딱 3이 남는 모델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 되는 수는 여기 곱하는 수를 3 증가시키면 돼. 그 다음에 이제 4 곱하기 14 뭐겠지. 자, 이렇게 이제 빠르게 셉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5 포함하면 이렇게 5, 6에 안 되고 5, 7에 안 되고 5, 8은 되나요? 5, 8 되네요. 그럼 뭐 5, 11 되겠죠? 네, 처음에만 딱 요거 첫 줄 거 구할 때만 노가다 하시면 돼요. 6 안 될 거고요. 7 포함하는 거. 그 7보다 큰 수에 대해서 7, 8이 56 안 되고 7, 9, 63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7 곱하기 10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7 곱하기 13까지는 가능하겠죠? 뒤에 있는 수들을 3 늘리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기랑 여기 차이가 30 증가하게 해서 경우의 수를 세시면은 금방금방 셉니다. 자, 그 다음에 8 포함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보여주려고 하면 지겨우니까 8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8, 그 다음에 8 곱하기 9 안 될 거고 80 안 되죠. 8 곱하기 11, 88이니까 87이 3의 배수거든요. 그럼 3의 배수보다 1 큰 수 맞죠? 그러면 이제 8 곱하기 11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9는 안 되겠고 당연히 9가 포함되면은 반드시 3의 배수니까 그래서 이제 10이 포함될 경우 11이 포함될 경우까지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13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들은 여기까지 해서 다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 포함하는 경우와 11 포함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규칙으로 세서 총 몇 가지인지 세시면은 78분의 얼마에서 다 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보통 이것도 약간 이제 좀 빨리 더 하자면, 여기 13 곱하기 4 하면은 결과가 52거든요. 5, 2니까 5, 2 더하면 7이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수는 이제 계산 결과의 각자의 숫자의 합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요. 얘네들도 나머지가 1이에요. 뭐 그렇게 돼 채시면은 이런 거가 조금 빠르지. 10 곱하기 11, 110인데 둘둘 110인데 110 더하면 2잖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110은 절대로 나머지가 1인 수가 아니에요. 3에 비해서 1 더한 꼴이 아니고 10 곱하기 10이 안 되니까 10 곱하기 13은 이제 되나 보시면은
130, 130이니까 13 더하면 4죠? 나누기 4랑 나머지 1이죠? 자, 그러니까 3에 비해서 1 더한 꼴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한번 11 곱하기 13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봐야지 알겠네요, 이거는. 이것도 좀 보여줄게요. 143이네요. 그럼 143은 3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될까? 143이니까. 빠르게 각자리 숫자의 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43, 각자리 숫자의 합은 8.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그러면은 이수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해보고 딱 지우면 돼요. 그래서 조금 수가 커질 때에는 3으로 나누는 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이렇게 각자리 숫자의 합을 3으로 나눠 보셔가지고 나머지가 1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28-1번 보시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두 직선의 두 일차함수의 y절편으로 둔 겁니다. 하나는 y절편이 마이너스 a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3이 될 확률을 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3이다. 교점의 이제 x좌표가 3인 거죠.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가 3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을 연립을 했을 때, 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는 y는 x 빼기 a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해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즉, x의 값이 이제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놈을 이쪽에 쓱 대입해가지고 식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요 방정식의 해가 3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점에 대한 얘기는 이제 1차 함수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3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입하기 전에 이렇게 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3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는 6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자, 교점의 x좌표가 3인 거를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로 해석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이제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이상 뭐 a 플러스 b에 대한 정체를, a, b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자, 그래서 a, b의 합이 6이니까 a, b의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다 세서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사위 눈이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찾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의 해에 대한 조건이나 아니면 1차 함수가 지나가는 뭐 전례에 대한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 문제 적용하는 문제들이 한 29번까지는 있으니까 이제 보면서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확률 문제를 구하다 보면은 확률의 덧셈 뺄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항별로 이제 다 확률을 조사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33-1번 같은 거 보면은 어떤 A, B가 짝수일 확률을 알려줬어요. A하고 B가 각각 짝수가 될 확률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3분의 1과 2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3분의 1과 2분의 1이 된다라고 각각 그래놨고요. 자, 그럼 우리가 둘을 더해서 이제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에서는 자, A가 짝수고 B가 짝수고 이제 어떤 게 짝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둘의 합이 짝수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 푸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가능한 상황들을 다 세팅해야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둘이 합쳐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둘 다 짝짝. 자, A, B가 모두 짝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럼 둘이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도 어떤 상황이 있어요? A, B가 모두 다 홀수면 가능하겠죠. 일상 같은 거, 예를 들면,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상황을 본인들이 문제 푸는 사람이 이제 세팅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A, B가 모두 다 홀수일 경우. 자, 그럼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상황. 그럼 우리가 A, B가 둘 다 짝수예요. 그러니까 짝수가 될 확률이 A가 3분의 1이고 B도 짝수가 될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럼 우리가 둘이 짝지어서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런 게 경우의 수 문제였다면 각각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확률계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해야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여사건의 개념을 알고 있냐고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경우에서 자, 이게 3분의 1이라는 게
A로 될 만한 수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딱 1개가 짝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3개 중에서 나머지 2개는 그럼 홀수인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홀수가 될 확률은 3분의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3개 중에 하나가 짝수인 거고 내가 A가 될 수 있는 후보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골라봤더니 그게 이제 짝수인 거고 나머지 2개는 홀수인 상황이라면 확률이 3분의 1인 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3분의 1인 확률을 보고 홀수가 되는 게 3분의 1하고 이렇게 1 빼기 3분의 1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B가 짝수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홀수가 될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1 빼기 2분의 1로 계산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결과를 좀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 결과 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돼도 가능한 경우도 이렇게 돼도 우리가 둘의 합이 짝수일 그런 상황이니까 이 확률끼리 다시 마지막에 가서 모으셔야 돼요. 만약에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 일일이 하나씩 모아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저 가능한 2가지 상황에 대한 확률도 또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까지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려움만 있을까요? 자 경우의 수 때랑 연산하는 메커니즘은 달라지지 않아요. 자, 만약에 경우의 수 문제여서 더하는 상황이었다면 더하는 거고, 자, 이제 곱하는 문제였다면, 둘이 짝지어서 세는 곱하는 문제였다면, 확률끼리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런 상황을 좀 더 이제 세팅해야 되는 좀 문제들이 뒤에 쭈루루 좀 나오거든요. 36-1번도 좀 그런 건데, 수영이랑 예술이랑 이제 분수대 앞에서 나오기로 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세팅하는 연습을 하려고 이런 문제를 좀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영하고 그 다음에 예슬이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에서 알려준 확률은 만나는 확률이 아니라 약속 장소에 기어 나올 확률이야. 그러니까 나올 확률을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먼저 세팅해야 돼요. 확률을 먼저 계산한 것보다 상황을 먼저 이제 세팅해야 됩니다. 약속 장소에 이제 나오지 않은, 뭐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할 텐데, 그럼 만약에 둘 다 나오는 경우를 동글동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면 둘이 만나는 거죠. 그렇죠? 네, 나오는 경우를 동글, 나오지 않는 거를 X라고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 나오는데 애가 안 나와. 그리고 수영이는 안 나오고 애가 나와. 그리고 마지막 둘 다 안 나와.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 나오냐 안 나오냐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저렇게 총 4가지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만나지 못할 확률이죠. 그죠? 문제에서 물어보면 만나지 못하는 거고 그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1, 2, 3, 4 중에서 어떤 거죠? 둘이 서로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 그죠? 2, 3, 4 다죠. 그럼 여기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해서 아까처럼 싹싹 더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수요일가 나올 확률 0.8인가? 0.7이구나. A3가 나오지 않을 확률 0. 여기 0.7이지. 자, 여기가 0.7, 여기가 0.8인데 원래는 나올 확률 0.8인데 나오지 않으니까 0.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이 3가지 상황에 대한 저렇게 확률의 곱을 다 더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이 전체 경우를 이렇게 4가지 상황으로 정리했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확률의 합은요, 1이에요, 1. 이 4가지 상황에 대한 확률의 합은 전체 경우에 대한 확률이니까 반드시 합이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여기만 구해서 얘네들의 합을 이렇게 다 일일이 곱해서 더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합이 1에서 여기에 대한 확률만 계산해가지고 빼버려도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나오는 내 확률의 합이 1일 거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말 없으면은 그냥 이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확률만 제거를 하는 거죠. 전체 확률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은 이제 조금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이제 어떤 것들이 풀리냐면 37-2번 같은 게 좀 풀려요. 자, 이제 37-2번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읽어보시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말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문제들은 이렇게 푼다라고 안 하고 맞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문제 중 문제에 있는 말을 이렇게 조금 고치는 게 맥락상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세 문제 중 두 문제를 맞힌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춘다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답률. 그러니까 정답을 맞출 확률이 몇 분의 몇이냐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3분의 2. 3분의 2의 확률로 정답을 맞추는데 다섯 문제를 풀어요. 다섯 문제 중 적어도 하나 맞추는 확률. 자,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섯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하나 맞출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게 경우의 수 문제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틀릴 확률로 바꿔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 빼기 모두 틀릴 경우의 수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경우의 수 문제였으면. 근데 이것도 이제 확률 문제도 이제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의 분의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확률 문제로 돌아오면은 전체 경우에 대한 확률에서 모두 다 틀린 확률을 빼는 식으로 가셔도 이제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확률 문제 자체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자, 그래서 모두 다 틀릴 확률. 뭐 이렇게 이제 놓고 푸시면 되는 거라서 총 5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당 정답률이 3분의 2니까 그 오답률은 3분의 1이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1번 문제도 3분의 1의 확률을 틀리고 2번 문제도 틀려야 되고 3번 문제도 틀려야 되고 4번 문제도 틀려야 되고 5번 문제도 틀려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다 뭐 하겠어요? 더해요, 곱해요? 확률들은? 곱해줘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5제곱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에서 빼면 됩니다. 뭐 3의 5제곱 정도는 계산할 만하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1에서 빼는 것 때문에 1에서 3의 5제곱분의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계산 복잡하진 않아요.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도 좀 됩니다. 어차피 조금 나중에 한 번은 겪어보셔야 될 문제니까 이제 이것과 이제 다른 예시 5문제 중 네 문제 이상 맞출 확률.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확률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황을 세팅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5문제 중 4문제 이상 맞출 확률, 그러면 정답수가 5인 거는 괜찮습니다. 정답수가 5인 거는, 자, 지금 한 문제당 정답률이 3분의 2니까 이런 거는 3분의 1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3분의 2에 5제곱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정답수가 4개인 게 문제야. 정답수가 4개인 거. 자, 그럼 정답수 4개.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자, 여기서 어떻게 세야 되냐면, 원래 문제가 1, 2, 3, 4, 5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요. 정답수가 4개라는 거는 내가 1, 2, 3, 4번은 맞고, 문제 5문제 있으니까 5번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자, 4번은 틀리고 5번은 맞을 수도 있다고. 맞죠? 자, 이렇게 틀린 문제 번호가 5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이런 식의 상황이 자, 여기 좀 잠깐 지울게요. 자, 틀린 문제가 3번도 될 수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총 5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먼저 세팅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아까 여기 36-1이나 여기 33-1에서 간주했던 것처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해석해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겠구나라고 해서 상황들이 저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나오면은 그런 상황별로 모두 다 확률을 재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그럼 1, 2, 3, 4번 맞추니까 3분의 1을 4번 곱하겠죠. 그죠? 그런데 5번은 틀렸으니까 5번은 틀릴 확률 이걸 계산하려면 마지막에 가서는 3분의 2, 2, 2 하다가 여기만 3분의 1이 되는 거야. 5번 문제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황에 대한 거는 3분의 1을 4번 곱하고 3분의 1을 한 번 곱하는 그런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게 첫 번째 상황. 그럼 두 번째 상황.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맞추다가 틀렸으니까 3분의 1. 여기다가 3분의 2라는 확률, 마지막에 맞췄으니까 3분의 2라는 확률을 계산해서 곱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상황에서는 보니까 이것도 자, 위에랑 다르지 않게 맞는 문제가 4개고 틀린 문제가 하나니까 3분의 1을 결국엔 하나, 둘, 셋, 4번 곱하고 3분의 1을 한 번 곱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줄에서 나오는 확률이 이거랑 다를까? 다르지 않죠. 확률 자체는 다르지 않은데 상황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네 문제, 한 문제, 네 문제, 한 문제, 네 문제, 한 문제 꼴로 맞고 틀리기 때문에 결국 각 상황별로 확률을 구하면 이게 다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다르니까 이런 확률들을 다 계산해서 더해주긴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런 확률들이 하나, 둘, 셋, 넷, 5번 더해지게 되니까 딱 5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수가 5개 될 확률과 4개가 될 확률을 다시 또 모으면은 자, n옥이랑 여기랑 또 다시 합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또 n애들을 또 합치셔야 돼요. 한 이 정도까지 이제 조금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그리고 조금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문제 좀 정리할게요. 40-1번에 가위바위보 문제. 자,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경우의 수로. 어차피 가위바위보에 대한 확률은요,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할 줄 알면 그냥 확률은 그냥 구해지는 거예요.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가위바위보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가위바위보라는 게임도 한 사람당 낼 수 있는 손 모양을 3가지로 제한시켜 놓고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어떤 손 모양을 선택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겠냐면 한 사람당 이제 낼 수 있는 손 모양이 3가지고 세 사람이 있으니까 3가지가 짝지어져서 경우의 수를 각각 하나씩 구성하기 때문에 다 곱해서 27개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A가 이길 확률인데, 뭐, A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기는 사람이 먼저 A라고 가정하고, 요걸 한번 해보려고요. A가 이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A만 이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기는 것과 한 사람만 이기는 건 좀 달라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A가 이기는 거는 이제 A, B, C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A가 가위내고 B가 가위냈는데 A가 보자기를 내면은 A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다 세어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A가 이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저런 식으로 저렇게 되는 경우도까지 다 포함해서 A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이겨도 되고 A만 이겨도 되니까 그런 경우를 다 세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가 적은 거고요. A만 이기는 건 이런 애들만 세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A가 이기는 경우. 그러면 이제 자, 가가 보도 있지만 A가 가위를 냈을 때 가, 보, 가. A하고 C가 같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가 가위 내서 이길 경우는 총 3가지죠. 그죠? A가 가위를 내서 이길 경우는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부와 아니면 가위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내는 상황이니까 다 가위만 아니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A가 이기는 경우는 총 이렇게 가위를 해서 이기는 경우는 3가지.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가위를 내서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바위를 내서 이기는 경우 A가 어때? 이것도 세 가지 아닐까? 이렇게 될 거잖아. 바가가. 자, 여기서 바가. 자, 바가부. 아, 바가 보낸다. 바가바. 이렇게 되는 거죠. 바가바. 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또 세 가지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자기를 내서 이기는 경우도 세 가지니까 총 9가지.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A만 이기는 경우,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 가위를 내서 이기는 경우 한 가지, 바위를 내서 이기는 경우 한 가지, 볼을 냈을 때 나머지 두 사람이 다 주먹을 내야지 이기는 거니까 A만 이기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이기는 경우, 내가 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비기는 경우. 자, 비기는 경우는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세 사람이 모두 다 같은 거 내면 비기는 거죠. 그쵸? 가위가위가위, 바위바위바위, 보보보. 그러면은 다 같은 모양. 자, 같은 모양이면 이제 비기는 거니까 세 가지. 그러면은 어떨 때도 비기냐면 다 다른 모양, 이럴 때도 비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위 내면 애가 보가 내고, 얘가 가위를 내면 애가 보를 내고, 마지막 상에 바위를 내면 다 다른 경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다른 모양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보통 세면 돼요. 자, 얘가 여기서,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애가 가위를 냈으면 B는 바위를 내거나 보를 내야지 다른 모양이 되는 거고요. 가하면 여기 반드시 보가 나와야지 다른 모양인 거죠. 가위바위 보지 말고요. 가위면 보고 이 보를 냈을 때 마지막 사람은 바위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A가 가위를 냈을 때 두 가지, 바위를 냈을 때도 이런 두 가지, 보를 냈을 때 두 가지. 즉, 3 곱하기 2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1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세 개의 손 모양을 다 다르게 해서 배열하는 경우는 마치 이거랑 똑같거든. 세 손 모양을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기. 이거랑 경우의 수가 세는 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1까지 해서 6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 비기는 경우는 9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기는 경우는 9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 사람이 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래요. 자, 여기랑 이제 반대인데 한 사람이 지는 경우.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보시면은 A가 이제 지는 경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B 또는 C가 이기는 경우니까, 자, 그 경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A가 지는 경우도 이제 9개예요. 그러니까 A가 가위내서 지는 경우 뭐 이렇게 써봐도 되겠고. 자, 이렇게 하면은 A가 지는 거 맞죠? 가봐봐.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랑 세는 방법이 좀 반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모양에 대해서 세 가지 짝지어지니까 9가지인 거 똑같고요. 역시나 반대로 A가만 지는 그런 경우도요. 자, 위에서처럼 A만 이기는 경우처럼 세 가지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적당히 뭐 외우셔도 돼요. 가위바위보는 세 사람이서 하는 거는. 왜냐하면 네 사람이 하는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주로 세 사람이고 저런 경우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재게끔 40-1번처럼 확률을 재게끔 하는 거니까 한 이 정도만 거기 문제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건 비기는 경우를 물어보고 뭐 이거랑 이제 조금 연관지어서 좀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런 것도 시킵니다.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이기고 지는 사람이 확실히 결정되는 자 경우는요, 전체 27가지에서 이 9가지를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8개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거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나오는 상황에 대한 거는 다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이것만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뭐 여기까지만 딱 알려드리면 돼요, 나는.